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기획 2주 1차 시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Chapter 2의 Connecting the Dots, 점들을 연결하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무와 숲을 다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생태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강력한 기술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주민, 줌아웃 전략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주민이란 특정 기술의 성격과 그 잠재적 파괴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줌아웃하여 여러 기술들을 연결하는 패턴과 이런 패턴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를 공부할 때 기술이 아닌 시스템에 집중하는 리더가 그렇지 않은 리더보다 우위에 설 것입니다. 기술 자체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기술이 비즈니스, 정보, 사회 시스템처럼 우리와 밀접한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입니다. 점들을 연결해 새로운 기술들의 발전 추세와 상호 연결성을 살펴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이런 기술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측면은 디지털 시스템을 크게 확대하고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축된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2차 산업혁명의 전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듯이 말입니다. 미래에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단순히 디지털 컴퓨팅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3차 산업혁명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 생산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물리적인 제품으로도 등장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우리는 그 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3차 산업혁명에 비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에 구축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과거 산업혁명의 기술보다 훨씬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한계비용, 마지널 코스트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순수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 극단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로에 가까운 마지널 코스트는 소사이티,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전화기 사용자가 1억 명에 도달하는 데에는 75년이 걸린 반면 인터넷 사용자가 1억 명이 되는 데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기술이 투자, 생산성, 조직 전략, 사업 구조와 개인의 행동 양식에 끼치는 영향도 커질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등장하고 인수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직원 생산성은 빠른 속도로 향상되는 중입니다. 고객 관리 업무에서의 챗봇은 직원들의 고객 상담을 도와주고 빠른 속도로 직원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IBM 왓슨사의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offer a package called Customer Care Voice Agent, which combines Watson Assistant with speech to text, text to speech, and IBM Voice Agent. 보이스 에이전트는 스피치에서 텍스트로 또 텍스트에서 스피치로 보이스 에이전트를 서로 연결합니다. I'm going to go ahead and give ABC Bank a quick call. Hi there. Welcome to the ABC Bank Voice Agent demo. How may I help you today? Hi, what are your hours? We are open Monday through Friday 9 to 5 and on Saturdays from 9 to 12. Over the phone, you can hear Watson has the same response as earlier when I asked over the chat on the bank's website. Now I'll go ahead and ask something different. I'd like to set up a travel alert. Do you want to set up a travel alert? Yes. Okay, I will help you set up a travel alert. I just need a few pieces of information from you about your trip. Are you traveling international or domestic? International. Where are you going? London. When are you leaving? Tomorrow.
When are you returning? On Sunday. Your account has been set up for a travel alerts for Friday, March 8th, 2019 to Sunday, March 10th, 2019 while traveling to London. Thank you. Perfect. All right. So now you've been able to see how Watson can be used to answer a variety of questions and interact with your customers and your agents all on different types of channels. 향후 점점 더 많은 콜센터의 고객 상대 직업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챗봇의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고객이 말하는 내용의 컨텍스트, 맥락까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말의 실수까지도 파악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디지털 세상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가상 세계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제품을 코드로 바꿈으로써 비물질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카세트 테이프에서 디지털화된 CD, 그리고 온라인에서 공유 가능한 디지털 음원 파일로 바뀌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이와 반대되는 과정, 즉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물리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 또한 가능하게 합니다. 3D 프린터는 엔진 부품이나 식품, 심지어 살아있는 세포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심장을 만드는데 성공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Maybe you've known someone who is in need of an organ transplant. Finding a donor isn't easy, nor is it quick. 장기 기증자를 찾는 것은 쉽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In a situation where time is of the essence, the wait can be painful. That is, if you're even lucky to get an organ donated at all. Well, soon, this may become a thing of the past. 이런 어려움은 모두 과거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Researchers have just made a breakthrough by 3D printing a heart from real human cells. This is one step closer to a future where 3D organs can be printed on demand. 이번 연구는 휴먼 셀러부터 심장을 3D 프린팅하는 브레이크스루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에 심장을 온디맨드로 주문용 생산할 수 있게 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했습니다. Since the 1800s, scientists have developed vaccines and medicines by growing cells in glass petri dishes. 과학자들은 페트리 디시를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It was instrumental in advancing biological science for the past few centuries. In recent years, with the advent of 3D printing, the 2D petri dish has now been upgraded to another dimension. A revolution has started to develop lab-grown organs for transplants. 3D 프린터로 실험실에서 기른 장기를 이식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Researchers at Israel's Tel Aviv University have just successfully 3D printed a heart made from real human cells.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인간의 티슈로부터 심장을 3D 프린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Previously, this was only achieved with non-organic materials such as silicon. Beyond incredible potential breakthrough in making organs in a lab. Israeli researchers have printed a 3D heart complete with muscle and blood vessels. 3D 프린팅이 이처럼 제조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사물 인터넷은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oT의 등장으로 우리는 거실 조명을 끄거나 난방을 켜도록 가상의 개인 비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봇과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운송회사 UPS는 생산 전문 업체와 협업하여 고객사들이 값비싼 컴퓨터와 절단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스로 시제품을 만들고 기계를 실험하며 개인 장비를 만들 수 있도록 미국 전역에 있는 100여 개의 매장에서 3D 프린팅과 스캐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운반했다면 이제는 UPS 스토어에서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운반하겠다는 플랫폼 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 세계의 일부가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자기의 신체의 일부처럼 느낍니다. 웨어러블 컴퓨터에서 가상현실 헤드셋까지 오늘날의 많은 기기들은 향후 우리의 뇌를 비롯해 몸에 삽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외골격과 인공보철은
우리의 신체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신경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와 우리 자녀의 유전자를 더 적극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은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간과 기계 사이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서로 결합해 혁신을 거듭하면서 그 기술력이 더욱 증폭되리라는 점도 또 다른 측면입니다. 어떤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반 범용 기술이 될까?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신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들에게 인터뷰 끝에 인공지능, 분산 원장 기술, 새로운 컴퓨터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 요소인 신소재도 있습니다. 세계를 또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술들이 더 뛰어난 알고리즘과 더 강력한 컴퓨터, 새로운 특성을 가진 신소재를 활용해서 발전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잠재적 연결성과 피드백 루프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우수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컴퓨터는 신소재가 보다 빠르게 개발되도록 도움을 주고 이렇게 개발된 신소재는 다시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신소재는 무게에 비해 성능이 훨씬 뛰어난 배터리를 만들게 되어 로봇과 드론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영향력이 크고 놀랄만한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직적이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기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기회이자 위기라는 것은 기업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을 하실 때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는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지금과 같은 disruptive technology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Senior executives are obsessed with innovation. According to one McKinsey study, 70% of executives said that innovation is a major concern. Why are they so worried? It's simple. 회사 임원의 70%가 이노베이션, 혁신이 가장 큰 관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Look at the demise of iconic companies like Kodak, Sears, and Toys R Us, and the rise of new disruptors like Amazon, Lyft, and Airbnb. 그 원인은 코다, Sears, Toys R Us 같은 전통적 기업의 쇠퇴와 디스럽터인 아마존, 리프트, 에어비앤비의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혁신을 안 하면 디스럽터에 의해서 자신들의 시장이 파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In the face of these seismic shifts, large companies know that they need to keep innovating, but it's not always easy to know how. Some launch their own incubators or venture capital funds. Some embrace design thinking or reconfigure the organization to operate more like a lean startup.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큰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해봅니다. 첫째로 회사 내에서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인큐베이션 조직을 만들어 봅니다. 두 번째, 론치 벤처 캐피털. 아이디어가 좋을 경우 이를 사업할 수 있는 자본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embrace design thinking. 디자인적 사고를 받아들여서 회사 내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듭니다. 네 번째, reconfigure organization. 전통적 회사들은 수직 구조가 지나치게 발달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린 스타트업처럼 조직을 재구성합니다. 린 스타트업은 시장에 대한 가정, 마켓 어썸션을 테스트하기 위해 빠른 프로토타입, 래피드 프로토타입을 만들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워터폴 모델보다 훨씬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진화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코드를 릴리스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 배포, continuous deployment 기법을 사용합니다. But even with all the frenzy, why haven't the results been more impressive? It's becoming clear that nobody has cracked the code of disruptive innovation.
In particular, successful innovation requires mastery of three distinct disciplines: ideation, where you generate new ideas; incubation, where the new ideas are validated in the market; and scaling, where existing resources are reallocated to help the new venture grow. 많은 회사들이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음 세 가지 ideation, incubation, scaling을 마스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deation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며 incubation은 시장에서 그 아이디어가 validate, 유효한지 입증하는 것이고 scaling은 회사의 리소스가 다시 할당돼서 벤처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In ideation, firms use a variety of approaches. The open innovation approach seeks creative ideas from outside the firm, opening a company's platform to share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 products. 오픈 이노베이션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회사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Corporate venture capital develops relationships with startup ecosystems to gain the insight of cutting-edge innovators. Corporate Venture Capital은 스타트업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Design thinking examines the real problems faced by customers and rapidly generates prototypes or potential solutions. 디자인 띵킹은 고객들이 직면한 실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And employee involvement seeks the insights of a firm's staff through online suggestions, internal contests, hackathons, and other means of gleaning new perspectives in innovation. 회사 직원들도 참여시킵니다. 온라인으로 제안을 받거나 경진 대회를 열거나 해커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Incubation sees these new ideas and perspectives validated through market tests. Three methodologies are used in this step. The lean startup method takes a firm's hypotheses about new products or services and works backwards from the results you're trying to achieve in order to eliminate wasteful or unnecessary practices. 회사의 hypothesis, 가설에 따라 새로운 프로덕트들을 기획해보고 불필요하고 낭비된 것들을 거꾸로 제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The business model canvas provides a set of building blocks to help identify elements needed to test the original hypothesis. The canvas can then be adjusted as the company grows.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빌딩 블록들을 제공해 줍니다. 핵심 파트너, 가치 제한, 고객, 비용, 수익 등을 적도록 합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계속 수정됩니다. And the Launchpad encourages rapid prototyping by targeting hyper-specific users, determining their unique pain points, and finding the single functions that would be most meaningful to them. 론치패드는 특정 사용자를 목표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정확히 찾아내도록 합니다. Finally, scaling converts ideas from successful experiments to fully operational businesses. 스케일링은 성공적 실험에서 찾아낸 아이디어를 완전히 동작하는 비즈니스로 전환합니다. To be successful at scaling, a new venture needs to add customers, capacity, and capability fast enough to maximize the market opportunity. 커스터머, 커패시티, 캐퍼빌리티를 빠르게 늘려서 시장에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Large established firms typically have greater access to these assets and capabilities, and, when done correctly, should be able to scale faster than new companies. 제대로만 한다면 큰 회사가 작은 회사보다 스케일을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Options for scaling include acquisition, where a firm acquires other firms to get access to their customers and capabilities, 애퀴지션은 다른 회사들을 인수해서 그들의 커스터머와 캐퍼빌리티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building, where a firm commits significant infrastructure investments to build capacities internally, 빌딩은 내부에서 커패시티를 갖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partnership, where firms combine skills and resources with other established businesses in order to solidify market dominance, 파트너십은 그들의 시장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스킬과 리소스를 서로 결합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and leveraging, where a mature business utilizes and repurposes established customers, capacity, and capabilities to keep an advantage over any future startups or market threats. 레버리징은 설립된 자산을 사용해 시장을 성숙시켜 새로운 마켓 도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For large firms, simply acting like a startup is no longer enough to guarantee success. To keep up with disruptive innovation, firms must properly utilize their established resources along with emerging technology and models. 기존의 회사들이 단지 스타트업처럼 행동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설립된 자산을 활용하고 이머징 기술과 모델 또한 잘 활용해야 됩니다.
Each of the three stages, ideate, incubate, and scale, is distinct, but only when all three are in place is it likely that new ideas will result in new business that enables incumbents to lead disruptive innovation in their markets. 아이디에이션, 인큐베이션, 스케일 모두가 제 자리를 찾을 때 새 아이디어는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동영상 학습 과제는 1주차처럼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서 한 주에 3페이지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시청하신 것으로 이번 차시 수업이 인정됩니다. 어펜딕스는 휴먼 하트를 3D 프린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보신 동영상을 이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Explained that the cells that made the heart came from a donor's fat tissue, which were then transformed into embryonic stem cells and then differentiated into the various cell types in the heart. The heart is small, only about the size of a rabbit's heart. However, researchers were able to create chambers and veins which nobody had previously achieved before. The researchers envisioned creating 3D printed hearts suitable for human transplants and also patches which can regenerate defective tissue. Professor Tao DeVer, who led the project, stated, quote, "This was the first time anyone anywhere has successfully engineered and printed an entire heart replete with cells, blood vessels, ventricles, and chambers," end quote. With that being said, some obstacles still stand in the way. While the cells can contract, they do not possess the ability to pump, which is the researchers' next objective. But there are still many advantages in comparison to traditional organ transplants to be optimistic about. Normally, in organ transplants, the body may reject an incoming organ. This is due to the immune system sensing antigens in the cells of the organ, which do not match the rest of the body's cells. For kidneys, about 25% of transplant patients experience an episode of severe rejection in the first year of the transplant. And for heart transplants, that number rises to 40%. But this 3D printed heart uses human tissue as the bioink. Here's how it works. A sample of cells can be taken from the patient and a 3D organ can be printed with a personal hydrogel made from their own cells. This potentially resolves rejection issues. This isn't the first time researchers have printed a heart. In 2017, scientists in Zurich, Switzerland 3D printed an artificial heart. But instead of using human tissue, they were only able to achieve the feat using soft, flexible silicon material. The heart was able to push and pull water through intricate chambers at a rate of 80 beats per minute. However, it was only able to pump for 3,000 beats in a row, or approximately half an hour. The Zurich heart was able to achieve a pump flow of 2.2 litres per minute. This is about 2 to 3 times less than the human heart. Still far from what's required to keep a human alive, but not bad for a replica. Apart from the application of building replacement organs, 3D printing is being used to develop new medicines. For example, what if rather than being given a one-size-fits-all medication, doctors and scientists could model your illness and apply the right exact procedure or medicine for your case? By building tumours in labs using 3D printing, researchers are attempting to do just that. A team at McMaster University in Canada have developed a rapid magnetic 3D bioprinting system which can build a replica of a cancerous tumour in as little as 6 hours. The idea is then to test different drugs and treatments, changing the dosage and frequency to see which one works best. Then after the lab testing, the patient would be given a tailor-made medication program. This could decrease side effects and, more importantly, increase the chances of survival for the patient. So this recent breakthrough of 3D printing a heart with real human cells foreshadows a future where on-demand organs are available without waiting lists. According to some estimates, this reality could be less than a decade away. Though all of this raises some interesting questions for human life. How much longer could we extend our lives if we easily could replace body parts? Would most people want to do that? And what about the price of a new heart? Will everyone be able to afford it? At first, predictably, such technology might only be available to the rich. But in the future, prices may come down far enough so that the technology could be cheap and routine. And after this, what comes next? High-capacity lungs that can provide oxygen more efficiently, or heart attack-proof hearts that are resistant to failure? The future of biotech is an interesting one. As we move from making the best cars, phones, and computers, perhaps the next big revolution will be the upgrading of our bodies. So what's your opinion on such a future? Do you think that it will prevent early deaths and suffering? Or does this kind of thing bother you, and should we let nature take its course? Let me know in the comments section below. I'm interested to know your thoughts. These 3D printing developments are all very interesting for me.
I did my university thesis on 3D printing just before it exploded into the commercial space. So for me to see the progress and diversity of its applications 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has been mind-blowing.